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날씨가 춥네요. 그죠? 제가 호주 온 지가 16년 차인데 와 16년 만에 가장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의자 옆에 전기 난로를 틀어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추우시죠? 예, 저는 2개월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감기는 크게 안 걸리고 넘어가는데 날씨가 꽤 춥네요. 예. 한국은 뭐 덥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감정과 중년을 위한 5R 코칭 리더십입니다. 주로 감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우리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또 성장을 위한 귀중한 내적 자원이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성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R 코칭 리더십과 감정의 관계에서 첫째는 자기 상태를 인식해야겠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자기 상태를 슬픔과 기쁨과 우울한가 또 뭐 어떤 역동을 느끼는가 이런 걸 잘 느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인식을 했으면 내면의 감정과 신념, belief, 신념을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이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리프레밍, 프레밍이 이제 관점을 만들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사진 틀을 프레이밍이라 그러죠. 사진 틀. 그래서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재조정하고 삐뚤어졌나 아니면 너무 큰가 작은가. 그래서 자기 감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ponsibility,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별 쓰잘데기 없는 감정이라면 조금 억제하고 이게 참 소중한 감정이다. 그렇게 했던 경우는 지키고 가꾸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실천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리뉴얼, 새롭게 만들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주제들을 우리 대부분 이제 중년 여성들이기 때문에 중년 여성 감정 다루기로 좀 제목을 좁혔습니다. 유엔 보건기구에서 WHO라고도 하죠. 현재는 음식과 생활 환경과 약들이 건강식품들이 발달돼서 자기 나이에서 15살을 뺀 나이가 실제 자기 육체의 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뭐 60대면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장수했다고 이렇게 잔치하고 그랬죠.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저희 형님이 70이 넘었는데 마을의 가운데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형님 마을에 그 동네 경로당에 가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 형님들이 그냥 라면 끓여라 막걸리 받아와라 막 자꾸 심부름을 시켜서 안 간다는 거예요. 70대도 안 가고 80세 좀 돼서 가면 80대가 넘어서 가면
90이 넘으신 형님들의 심부름을 한대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많아졌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95세인데 뭐 아직 정정하시고 새벽 기도를 두 군데나 나갑니다. 은퇴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기 나이에서 15세를 뺀 나이가 자기 육체의 나이니까요. 몇 살쯤 되신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시죠? 자, 중년기 여성의, 그러면 다 거의 다 여러분들 중년기일 거예요. 중년기 여성의 감정적인 도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 예, 역할의 변화와 정체성 재정립,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갈등. 자녀들이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다가 이제 나가버리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딸내미가 남편 따라서 영국인가 갔다 오더니만 막 냉장고를 지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싹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대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청 당황했다고. 아무튼 이제 옛날 우리들이 키웠던 애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제 애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나무 쌀통을 썼더니만 어제는 뭐 큰 아들이 나무 쌀통은 장마철에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거 버려버리고 쌀 도구로 된 거나 유리로 된 걸 사라고 막 그걸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의 변화와 또 그걸로 인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신체도 변화되죠. 예. 뭐 여기 사진 보면은 인공지능이 좋은 사진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그려준 겁니다. 예. 여성을 하라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뭐 결혼할 때 미혼 때 다 그렇게 전부 다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들 키우고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오니까 또 이제 자존감이 또 약간 상처를 받거나 심한 경우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중년 때.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뭐 치매가 오면 이 남편이 나를 잘 돌봐주려나 아니면 양로인이나 처박아 놓고 어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나 이런 심한 경우에 그런 상상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중년 여성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배척하지 말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수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패턴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의 패턴에서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라. 컨트롤 해야겠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카인이라고 그러죠. 카인. 그래서 우리를 카인의 후예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카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잘 받았고 카인의 제사는 잘 받지 않으니까 카인이 시기심이 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죠. 첫째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카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에 가만 보면은요. 미리 와서 카운셀링을 해 주십니다. 예. 카인아, 네 마음이 그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생긴 것이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상담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렇게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그러나 카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대기한다. 그러니까 다스리라 그 말은 컨트롤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감정이 막 들면요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컨트롤을 못하고 화를 자기 주변에 뭐 자녀나 남편이나 또는 뭐 친구나 계속 화를 내고 또 그 화낼 대상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죠. 비관적으로 내 인생은 망했어.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하죠. 예.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나의 주인이 돼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은 꽃밭을 가꾸듯이 키워가고 나쁜 감정은 다스려야겠죠. 다스린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휙 날아 지나가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손이 안 닿으니까.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 있다가 알을 낳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죠. 뭐 쫓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들면 지워버리고 delete, remove 치워버리고 좋은 감정은 지키고 키워가고 그래서 자기 감정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게 시기심 때문에 그런가 나한테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가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나 이런 걸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꾸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골마서 점점 상처가 커서서 그 상처가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겠죠. 물론 이제 감정에 담긴 메시지는 해석해야겠습니다. 예. 메시지가 이게 무슨 메시지구나. 내가 이제 물론 이제 감정이 우리 감정이 육체하고 연결돼 있어서요. 육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감정이 달라집니다. 갱년기가 오면 우리 머릿속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적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러든 저러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그걸 컨트롤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감정 다루기에 내 감정을 조절하라 그런 말 써야겠는데 뭐 그냥 성장 지향적 반응 선택하기 그러니까 성장 쪽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애들한테 소리를 치거나 남편을 구박을 하거나 그게 성장입니까? 아니죠. 안 좋은 거면 그런 건 절제해야죠. 예. 이건 안 좋은 거네. 치우자. 그래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러나 좋은 뭐 칭찬이나 즐거운 얘기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는 좋은 것이니까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 keep going 지키면서 계속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면 내면의 지혜가 가려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중년기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인생 후반부를 위한 자기 리더십의 핵심 토대입니다. 예. 현실 속 감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감정 체크인 일주일간에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나요? 그리고 이 감정을 1점에서 10점. 그리고 그 말은 아주 기분 좋고, 우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느낌이 아주 좋아. 그 10점으로 본다면, 1점에서 10점, 몇 점 정도로, 표현, 몇 점으로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점이라 그러면 5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자, 감정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어, 5개, 현재 내가 5개 좋아하는 감정을 골라보세요. 5가지 단어. 현재,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다시 이 5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중년 여성의 감정과 신념, 내면의 깊은 연결고리. 오랜 친구가 모임에서 날 의도적으로 배정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내 기여와 노력은 철저히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심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제했다, 왕따시켰다. 그럴 때 내 감정은 깊은 배신감과 정당한 분노, 자존감 하락과 상실감이 오겠죠. 예. 감정은 우리 내면의 깊은 뿌리내린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강력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강력한 감정들은 수십 년간 형성해온 핵심 신념을 비추는 선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용기 있게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 지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의식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정과 신념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년기 자기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50대, 60대의 주요 감정 패턴과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 핵심 감정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예, 은퇴 준비, 남자일 경우에요. 건강 악화, 디지털 기술 적응. 예, 오늘도 제가 쇼핑 가는데, 코스트코 갔는데, 그 요즘은 뭐 칩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포테이토 칩, 또 뭐 치킨 프라이드 이런 거 다 이렇게 삑삑삑 눌러갖고 하잖아요. 어, 저는 이제 딸이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서 잠깐 보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 이거 나 못 오는데 이것 좀 누르는 거 도와주라고. 그래 너무 간단한 거니까 제가 좀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서너 번 눌러서 마지막에 카드로 딱 하면 결산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AI가 하고 근데 적응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차근차근 배워가려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포기하고 아 내가 너무 늙었어. 내가 이제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건 남은 여러분의 생애 30년, 40년, 50년 계속 해야 되니까 배우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하나 누르고 그 다음 거 누르고 또 누르고 음료수 누르고 그 다음에 페이먼 돈 내겠다 카드로 그 다음에 카드 갖다 대면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만 주문 번호만 있어서 번호 차리면 되면 타오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적인 질문은 인생의 어떤 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경험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당신도 이렇게 변화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호주로 왔다는 거예요. 와서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예, 저도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좀 적응하고 살지만 그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여러분 중에 어느 분한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호주에 와서 집장만 한 거 그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한 기억이었다 그러던데 그런 것도 이제 가능성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5, 60대의 주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상실감과 허무함이에요.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버려요.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그러나요? 뭐또 지들 살기에 바쁘죠. 어느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부모한테 성가시기 안 한 것만 해도 효도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 뭐 바라지 말고. 네.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병아리 새끼들이 키워놨는데 다 홀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허무감이 있죠. 예. 그 역할과 변화가 있고 내가 보호했는데 자꾸 더듬거리고 모르고 실수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뭐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굉장히 슬프죠.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좀 상실감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친구도 다 떠나고 조금 더 나이 들어가면 친구들이 이제 병원이나 양로원으로도 많이 간대요. 예.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도 이제 줄어들고요. 그래서 코칭적 질문은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겠죠.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당신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것. 어떤 분은 부정적인 질문을 하니까요. 계속 답변도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실패하는 경험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상실감이 들 때가 언제인가요? 이러면은 이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코칭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지금 당신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예. 나이 젊은 사람들은요, 뭐 호주는 복지국가에서 나이 든 사람은 은퇴, 저축해 놓은 돈이 없어도, 에이지 펜션이 나오잖아요. 의료보험 되고.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거에 비해서는 뭐, 더 낫지 않아요? 그 허덕허덕 하는 젊은이. 물론 좋은 직장 가진 젊은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5, 60대 감정 패턴 중에 하나가 후회, 그 다음에 아쉬움. 예. 내가 뭘 할 걸, 내가 어쩔 걸,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등등. 과거를 돌아보고, 완성되지 않는 목표, 또 자기 스스로 인생평가,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야 했는데, 예. 근데 코칭적 질문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정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처음부터 뭐 5가지, 10가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대답하기 쉽게 한 3개, 2, 3개로 시작하세요. 네.
감사한 거 3개 정도 하고, 그 3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드니까. 3개를 잘 대답하면 한 2개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처음부터 막 10개 그래 보면요.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요. 좀 깊은 감정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감정을 막 했는데, 와, 내가 감정을 10개나 끄집어냈어. 나는 자랑스러운 코치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감정을 음미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그 1번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면서, 뭐 따발총 써듯이 뭐 감사, 뭐 감사, 뭘 감사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3가지만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60대 감정 펜타는 인생의 전환기를 반영합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새로운 자아와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할 때 인생 후반기에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코칭 교육할 때 그랬죠. 다른 직장과 달리, 다른 직업과 달리 코칭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재산이다. 왜? 많은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 상담 실습을 하는데 뭐 그냥 20대 후반 30대 초반 박사과정 온 애들은 상담을 할 때 그 핵심 이슈 고객의 핵심 문제를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되게 실습을 6회기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6회기 하는데 막 3회기 4회기 이제 한두 번 하면 다 끝나는데도 문제를 못 찾아갖고 당황해하고 그래서 교수님 나 어쩌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자기 속에 감정들이 많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핵심 문제는 딱 숨겨놓고 미끼를 던진다고도 하는데요. 찔끔찔끔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한 번 들으면 알겠어요. 한 번 들으면 그래서 내가 성질이 급한가? 내가 뭐 잘못됐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 경험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많이 살고 인생 산전수전 공준전 선교지 여러 나라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 줄 알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코칭을 시작하면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크게 코치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네. 자, 중년 여성 감정 다루기 핵심 기술 나벨링. 그러니까 나벨링이 뭐예요? 여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라벨 붙이는 직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물건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합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것에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녀의 무관심에 소외감과 서운함을 느끼고 있네요. 예, 소외감과 서운함을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그 원인은 자녀들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하게. 예. 저기 원주민 선교를 저희가 2,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또 7월 7일 날 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저기 내륙에 어느 양로원에 가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러주고 그냥 노래만 하는데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물을 주럭주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만, 자기 자녀들이 그냥 그 요양원에다가 그냥 맡겨놔 버리고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와서 따뜻하게 노래 불러주고, 얘기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하니까 막 눈물을 그냥 흘리는 거예요. 예.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자비, 예. self compassion,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또 주책이야 하면서 자기 감정을 배척하고 이렇게 튕겨버리지 말고, 또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이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인정해도 괜찮아.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념 점검. 자기 신념을 확인해 봐야 돼요. 감정 뒤에 숨은 오래된 신념이 현재 삶에 여전히 유효한지 탐색합니다. 내가 모든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해. 이 시점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책임은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가 모든 가족 문제를 다 뒤집어 쓰려고 하지 말고,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내가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만 점검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30분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통합 실습하고 이런 것들, 감정 인식하고 사건 파악하고 신념을 잡고 질문하고 재해석해 가고, 이런 것들은 수업 중에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요, 파일이 잘 안 올라가요. 예. 중년 여성의 감정의 변화 성공 사례. 변화 전에는 감정 압도적인 불안과 초조함, 상황이 중요한 커뮤니티 발표 준비, 신념, 나이 든 내가 실수하면 모두가 날 비웃고 무시할 거야. 행동, 상황 회피, 과도한 준비로 인한 에너지 소진, 심각한 수면 부족, 불안하니까. 그러나 성공한 변화 후는 목표에 집중하는 건강한 긴장감. 사람은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대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이 오히려 안 좋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운동도 몸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예.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그래서 책을 읽든지 뭔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발표 준비.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신념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배움의 과정이며 내 경험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행동은 균형 잡힌 준비와 긍정적 자기대화,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 그래서 감정의 패턴 전환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감정 다루는 기술은 일상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자기 관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다음 도전의 발판이 됩니다. 제가 어디선가도 한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좀 훌륭한 몇 분 코치님들과 같이, 몇 분이 아니네요. 10분이네요. 책을 내려고 했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 주장이 다르고 저 사람 주장하고, 그래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5명이 같이 책 내려고 그래도 결국 포기하고 안 냈어요. 저보고도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고 또 자기 의견 막 세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성공에 익숙해서 나는 실패를 잘 모릅니다. 기어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책 제목이 코치와 산책하기입니다. 코치와 산책하기. 뭐 기회가 되는 부분은 한번 찾아서 사서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들은 수업 시간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